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며 자비광명을 전하는 등불이 서울 신촌과 천태종 관문사 등 전국 곳곳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풍등 3,000개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부처님 오심을 장엄했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 하남 성불사 등 지난 주말 전국 곳곳이 다채로운 봉축 행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색연 등이 장엄한 조계사에서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3,000배 철야정진이 펼쳐졌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의 긴 해체 복원을 끝내고 내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BBS 뉴스가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다음 달 1일로 개국 29주년을 맞는 불교계 유일의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진제 스님은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선을 통해 감화를 받는다면 세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정사를 찾은 이낙연 총리가 원통 보전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보고 주변 고층 아파트 건설 현황도 살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낙연 총리가 지난 주말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이 총리는 취임 이후 불교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자들을 모두 찾아 인사를 전했지만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친견하지 못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해운 정사를 찾은 것입니다. 이 총리는 종정 예안은 국민들이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실현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평화 통일을 향한 마음의 평화를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제 스님은 간화선을 통해 우주의 원리와 진리를 깨우쳐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그 이치를 알 때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며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참선을 통해 감화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제 항상 이 정치인들 공무원들 오면 생활을 참선을 하시오. 진제 스님은 또 정부가 국민과 불자들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에 앞장서 노력해줘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진제 스님과 점심 공양을 함께한 이 총리는 밀양 표충사도 방문해 사명대사 영정이 모셔진 표충사당을 참배했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 총리는 표충사 주지 법기 스님과 경내를 둘러보며 표충사 주요 현안인 사명대사 동상 건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 땅에 놔두신 부처님을 찬탄하며 자비광명을 전하는 등불이 전국 곳곳에서 불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활기찬 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에서 아름다운 공연이 어우러진 점등법회를 함께했습니다. 유기환 기자입니다. 청년 문화의 중심지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 젊음의 활기 가득한 이곳이 부처님 자비광명의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을 원형으로 한 봉축탑 등이 불을 환하게 밝히자 거리를 메운 젊은이 외국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입니다.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과 흥겨운 무대가 어우러진 봉축 음악회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봉축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여기가 차 없는 거리인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점등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젊은이들에게 보여서 불교의 크나큰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젊은 사람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보교도 할 겸 이렇게.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학가가 밀집해 있고 젊은 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불교세가 약하다고 평가받는 곳에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알리고 포교에 힘쓰는 스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일정을 할애했습니다. 온 세상이 너무나 밝고 환하며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미소가 정답습니다. 활기찬 신촌거리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 및 봉축 음악회를 연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말과 휴일 전국에서 펼쳐진 봉축 점등식은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신 의미를 가득 담았습니다. 천태종의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서울 관문사는 경내에 마련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관문사는 대불보전에서 천태종 총무부장이자 관문사 주지 월장 스님과 신도회 부회장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이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충청권 경찰불자회는 합동법회를 열어 포교와 신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기적인 법회들 통해 가지고 부처님 법문도 듣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당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불교연합회도 지난 주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열어 지역의 봉축 분위기를 한껏 높였습니다. 구례교민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오후의 햇살처럼 찬란히 비추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백미로 꼽히는 서울 지역 연등회가 오는 주말로 다가오는 등 전국이 봉축 분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계한입니다. 대구에선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풍등 3,000개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부처님 오심을 장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담은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가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각자의 간절한 발언을 담은 소원 풍등에 불을 밝힙니다.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풍등은 어느새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도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대구 지역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소원 풍등 날리기가 지난 27일 대구 두류 야구장에서 대구불교 총연합회 주최로 달구벌 연등회 법요식과 함께 봉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풍등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대구 경북의 발전과 시도민의 안녕, 나아가 국가 사회와 인류에게도 평화와 행복의 빛이 되고 소외와 무관심의 어려운 이웃과도 함께하는 아름다움의 더 큰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또 소원 풍등 날리기는 행사 참여를 위해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벌 문화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소원 풍등 날리기 행사 참여를 위해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에서 오신 귀한 손님 여러분 대구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원을 담은 풍등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듯이 모든 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는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연등행렬은 대형 장엄등을 앞세워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며 달구벌 연등회 법요식에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경북 청송불교사업연합회도 지난 26일 불기 1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과 국민 화합을 위한 연등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연등축제는 국민 화합 음악회를 시작으로 부처님 전에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과 봉행사, 축사, 법어, 발언문, 점등식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나 자신이 부처님을 믿고 본래 청정심을 회복해 진심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보살이요 어디를 가도 불국토일 것입니다.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밤하늘을 가득 메운 부처님 자비광명의 등불이 새로운 100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2주가량 앞둔 지난 주말은 온 가족이 함께한 다채로운 봉축 행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미래불교의 희망, 새싹 불자들과 가족, 어르신들이 어우러진 사찰 곳곳엔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오색 연등이 수놓은 사찰 앞마당. 서울 조계사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연등 만들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한 장 한 장 색을 고르고 정성 들여 붙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연등이 탄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요, 아이랑 조금 더 친숙하고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경내엔 오락실 펌프 기계와 농구대가 설치돼 휴일 부모와 함께 사찰을 찾은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불교의 미래 천진물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원하는 유아 수계 법회도 열렸습니다. 강남 봉은사 법왕루 부처님 전에 마주 앉은 천진물들은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법 어엿한 모습으로 목탁 소리에 맞춰 삼배를 올립니다.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한 법사 스님들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아이들이 불성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발언했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으며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친구들과 싸우지 않으며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일단 건강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컸으면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지혜 청명하고 예, 무병장수하게 크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부처님. 광주 신광사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들과 어린이, 청소년 색삽불자들이 참여한 연합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불법성 산불이 귀하겠습니까? 네, 귀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 나눔과 배품의 부처님 가르침이 갖는 의미를 돌아보면서 선물을 나누고 보시를 실천하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한 하남 성불사는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사찰 신도회가 정성껏 준비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점심 공양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르신들도 다 저희들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부모 은정경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부처님 오신 날 효를 생각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의미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산내 암자인 서우남 경내에선 꽃과 문학이 어우러진 제9회 전국 문학인 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사찰을 무대로 펼쳐진 훈민정음과 신미대사 공연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사찰을 찾은 가족들은 다채로운 봉축 행사들을 만끽했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가 행복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사 소속 포교사들이 전법 교화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중설법 경연 무대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경례 대웅전합 특설 무대에서 설법 정진의 가르침 제1회 포교사 설법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11개 팀이 참가해 군, 포교, 지역 봉사 등의 영역에서 펼친 성공 사례 등을 각자 7분가량씩 설법하며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가팀 가운데 부처님 마음으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자란 주제로 설법을 한 이여진 포교사가 대상격인 조계종 포교 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포교 원장 지홍 스님은 모든 포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원력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사는 지금까지 스님들만 펼 수 있었던 설법의 엄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포교사들의 역량과 신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 제주 지역 행사가 제주 탐라광장 일대에서 조계종 제23교구 신도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본 말사 스님과 제가불자들은 제주 동문시장과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서 탁발 행사를 펼치며 부처님 자비와 참여 정신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을 통해 불교 나눔이라는 전통 문화를 알리고 일반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나눔 문화 캠페인으로 더욱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대축전에서는 단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공연도 펼쳐졌는데 탁발 행사 모연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색 연등이 장엄한 조계사에서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3000배 철야정진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 세상을 수행으로 밝힌 불자들의 정진의 모습,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밤 조계사 대웅전 안팎에서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오색연등의 불빛은 밝아지고 죽비 소리가 더할수록 호흡은 가빠지지만 1000명의 절하는 모습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두 손을 모아 자신을 한없이 낮춘 3000배 철야 정진이 펼쳐졌습니다. 있는 불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희망을 잡고자 합니다. 국내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000배 철야 정진은 올해로 19년째. 지난 2001년부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BBS 불교방송 등이 전국 주요 사찰과 함께 벌여온 캠페인을 통해 420여 명의 국내 어린이들이 난치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라오스의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약 420여 명에게 총 11억 5천여만 원의 모연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3000배 철야 정진은 치료비 지원은 물론 환우 가족들의 마음까지 보듬으며 부처님 동체 대비 사상을 실천하는 본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동체 대비 사상에 입각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BBS 불교 방송이 국민들에게 힐링의 쉼터가 되고 희망의 등재가 되고자 한 발언과 오늘의 이 행사는 그 뜻이 맞닿아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바쁜 봉축 일정 속에서 3000배 행사장을 찾아 부처님에게 3배를 올린 뒤 곳곳을 돌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수행으로 생명을 살리는 장엄한 불사는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일본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현존하는 국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의 긴 해체 복원을 끝내고 내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백제 무왕이 불국토를 염원하며 석탑을 조성한 지 1000년의 세월이 흘러 백제 불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크고 가장 오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 불교 석탑의 시원이자 한국 석탑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일제가 콘크리트 보수라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지난 99년부터 국내 단일 문화재로는 가장 긴 20여 년이라는 해체 복원 불사를 거치고 드디어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제상은 죽은 색의 콘크리트가 있던 자리는 찬란한 백제 불교를 상징하듯 순백의 돌들로 장엄됐습니다. 더 단단해진 석탑 내부에는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성과가 녹아들었고 독창적인 전통 기법과 기술로 최대한 원부재를 재사용하고 탑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1380년 전 불국토 건설을 염원하며 탑을 세웠던 백제 무왕의 간절함이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고대 이 목탑 양식에서 석탑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 시원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랄지 그 내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가 그 분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렇게 축적된 복원 기술은 캄보디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복원 현장에 활용되면서 백제 불교의 찬란함과 우수성을 전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전북 익산시 조계종 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는 내일 오후 이곳 익산 미륵사지 석탑 현장에서 준공식과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금산사 조실, 조계종 원로위원 월주 스님을 비롯해 송화진 전북지사, 정재수 문화재청장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합니다. 미륵사지 석탑 제막식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상스러운 일이고 불교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저희 금산사도 같은 미륵불을 모시고 있는
도량으로서 금산사 대중들과 법만사 주지스님 그리고 신도님들께서 미륵하라마 힘을 보태서 미륵사지가 완전히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식 이후에는 백제불교 성역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문화재청과 미륵사지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단계적으로 미륵사지 복원정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술로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이 1500년 시간을 넘어 찬란했던 백제불교의 중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 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다음 달 1일로 개국 29주년을 맞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불교 미디어 포교의 선도주자 BBS의 현황과 과제 등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BBS의 지금 모습과 걸어온 길을 조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종합 미디어 매체 BBS 불교방송은 지난 29년간 라디오 전성시대를 거쳐 TV 영상 포교 시대를 이끄는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포교와 시사 교양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선보인 결과 지난해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는 아름다운 초대와 고승열전, 거룩한 만남 등 16개 프로그램이 모두 10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BS가 이 사회에 주는 영향은 정말 공기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정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종교의 개념을 떠나서 매일매일 우리를 수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너무 훌륭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K본부, M본부 그 다음이 원래 그 불교 방송이었거든요. 그 SBS는 이제 그 이후고, 그래서 항상 불자 가수로서 이제 불교 방송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동료 가수라든가 선배 후배 가수님들도 항상 모시고 와서 불교 방송 소개도 많이 하셨고 해드렸고. 이와 함께 BBS 불교 방송은 지난 1995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 청주, 춘천, 울산 등의 지방국을 설립하고 지난해 9월에는 BBS 제주 불교방송을 개국하는 등 전국 18곳의 지방국과 중개소를 거느린 전국 방송으로 성장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불자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BBS 전북 불교방송 설립을 위한 행보에도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도 알리고 교양 프로도 또 듣도록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뭐 시사라든가 뭐 그런 뉴스도 전달도 하고. 또 BBS 불교방송은 지난 29년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역할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공중파 최장수 이웃돕기 모금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거룩한 만남은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전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이제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아젠다와 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하고 한국 불교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BBS 불교방송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리산 천은사 매표소가 30여 년 만에 사라집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공원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와 천은사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지원 업무 협약을 통해 매표소를 철수합니다. 일제에 의해 폐지됐던 한라산 산신제가 제주불교의 중흥조이자 항일운동가였던 복려관 스님에 의해 복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탐라 성보문화원은 제주불교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고 제주불교의 항일운동 역사와 우리 세대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수계식이 광주광역시 북부 두암동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광주 신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수계의식은 광주 전남 불교 어린이 청소년 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년 광주지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전국 곳곳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장엄 등과 함께 오색빛깔 연등불빛이 사찰과 거리를 불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천 개의 풍등이 밤하늘을 수놓았으며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는 유아 수계법회가, 하남 성불사에서는 경로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000배 철야 정진도 19년째 장엄한 불사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난치병 환자는 약 51만 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가 백혈병, 심장병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봉축 연등과 함께 자비 나눔을 위한 마음의 등불을 밝혀 우리 사회 동체 대비 사상을 실천할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9일 월요일 P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